한국의 스라시 장거리 포병 배치 이제는 중국 전역이 사정거리 중국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 1600km 이상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의 스라시 스트래터지롱 레인 지키는 위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보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1일 현지 시각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천마의 장거리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란 기사에서 미 육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중국이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점령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과의 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육군의 역할은 미중이 전면전이 붙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에 달하는 전략장거리포가 배치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육군이 멀리 떨어진 중국의 비행장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포브스는 한국, 일본, 필리핀을 미국의 포병 부대를 배치할 잠재 지역으로 거론하면서도 이들 지역이 포병을 유치하고 싶어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배치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지만 중국 주변 해역의 섬들의 이 거대한 보를 몰래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한국이 배치 장소로 거론되는 이유는 랜드 연구소가 지난 2019년 펴낸 보고서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750마일 1200km 사정거리포나 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한국에 설치하면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일본 남부에 설치할 경우엔 상하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중국 동부 연안 일부 지역만 사정거리가 된다. 필리핀 북부에 설치할 경우엔 홍콩 등 중국 남부 지역이 사정권이 된다. 결국 한국이 중국 핵심부를 타격하기 가장 좋은 위치인 것이다. 올 초 트위터 등에는 미 육군 미래사령부에서 개발 중인 1000마일 사정거리의 거대포의 사진이 돌기도 했다. 포는 거대한 군용 트럭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고 개발 지침서로 보이는 문서에는 8명이 포병이 포를 운영하고 배나 비행기로도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미군사 전문지들은 이 장거리 전략포가 2013년까지는 시제품이 나와 실제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1600km 초장거리 대포 다연장 순항 미사일도 다 바꾼다. 미국 육군 포병이 면모를 일신한다. 기존 자주포와 포탄 개량에서 사거리 1600km에 이르는 초장거리 대포 개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등 굵직굵직한 전력 증강 사업이 대기하고 있다. 자주포 보신 개량만 떼어놓고 보면 55년 만의 대변혁이다. 미 육군의 변신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군의 주전장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사막이나 산악지대 미군이 이라크 등지의 늪에 빠져있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군비를 가다듬었다. 복수의 적과 여러 상황에서 맞붙을 수 있는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환경에서 더 이상 포병 화력 전력 강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해에 언급한 포병 화력 정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다. 끈질기게 살아남은 내밀곰국 대폭 개량 추진는 미 육군이 현재 사용하는 M109 시리즈가 처음 나온 시기는 1963년. 물론 그동안 꾸준한 개량을 거치며 M109A7까지 등장했다. 가장 최신형인 M109 에이스분이 가장 큰 식별점은 차체 M2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의 차례를 썼다. 임무 컴퓨터와 송수신 장비들까지 개량해 더 이상 M109 시리즈를 고칠 수는 없다는 일부 평가도 나왔지만 미군은 이를 또 개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포신 교체가 유력하다. 현재 구경장 39포신의 길이와 포구 지름간 베일인 포신을 58구경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K9이나 독일의 G000 등 세계 인류급 자주 곡사포의 5구경장 화포보다 길다. 58구경장의 사거리 연장탄 조합으로 사거리 100km 넘바는 현재 미 육군 보병 화력의 중추인 M1 구자주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30km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나마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했을 경우다. 미 육군은 자주포 보신을 늘리고 보다 진전된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를 최대 70km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탄에 가속장치 로램 제트 엔진을 달면 사거리는 130km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탄두 부분을 지능화할 경우 자주포에서 쏘는 포탄은 단순한 포탄이 아니라 초정밀 미사일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연장 로켓 사거리도 150km까지 증대는 현재 미군이 운용하는 다련장 로켓에 에메랄드에 장착되는 로켓의 사거리는 70 수준이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150km로 늘어난 개량형을 쓸 수 있게 된다. 단연장의 로켓과 조합으로 탑재되는 에이트 킴스 미사일의 사거리도 지금의 300km에서 499km까지 늘릴 생각이다. 더욱이 사거리를 더욱 늘릴 수도 있다.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포기 협정에 따라 사거리 5,500km 위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과 실전 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영향받아 공표 사거리를 500km로 조절할 가능성이 짙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중거리 핵전력 조약 IMF 파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것도 미 육군에 채워진 족쇄를 풀고 마음껏 기술을 동원해 장거리 투사무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거리 1000km 전력형 전술무기 2020년대 후반 등장는 미 육군은 다영역에서 적을 선제 공격하는 용도로 장거리 전략 대포 연구에도 일찌감치 들어섰다.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나 중력을 이겨낼 대포를 제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초장거리 전략 대포의 형태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초장거리 대포는 기존의 M109 자주포보다 규모와 보신과 포구의 직경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만 들었다. 22,003km 위 사거리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도 주목할 대상이다. 사정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는 이종의 신무기 체계는 늦어도 2020년대 후반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부대에 배치될 이들 무기는 전략형 전술무기로 다영역 전투에서 선제 공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견제 군사적 긴장 점증 우려는 미육군 포병이 일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직접 겨루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다른 해양 세력의 접근을 막기 위해 채택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일이나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S-500 방공망도 미육군의 이 같은 포병 화력이라면 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IMF 탈퇴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기 개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보다 짙어할 수 있다. 나치 독일 구경 800mm 컵포 실전 운용 불박사 빅바빌론 개발하다 암살당해 낯설지 않는 초장거리 대표는 프랑스 소설가 줄 베르는 1869년에 발표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에서 거대한 대포로 로켓을 발사해 달을 여행하는 모습을 그렸다. 나폴레옹 전쟁 직후 러시아는 실전에서 써보지도 못한 주대용 화보를 제작한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구경이 800mm에 이르는 거포를 제작해 실전에 몇 차례 사용했다. 미국도 구경 9만 14mm짜리 대구경 박격포를 개발했지만 실전에는 투입하지 않았다. 전후의 초장거리포 제작 스토리는 더욱 극적이다. 캐나다 태생인 제럴드 빈센트 불 박사가 주인공이다. 공기역학과 탄도의 움직임에 대한 천재성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영입된 그는 대포 발사 우주 운반체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960년대 초에는 퇴역한 해군 전함에서 떼어낸 16인치 함포로 포탄을 160km 상공으로 보내는 계가를 올렸다. 불 박사는 다른 연구로 미 해군 구축함 한보의 사거리를 늘리는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비용을 대느라 연구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불 박사는 인생의 전기를 맞았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은 그가 최종적으로 안착한 곳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구경 1000mm에 2100톤의 무게를 가진 빅 바빌론 대포 개발에 나섰으나 한창 개발이 진행되던 1990년 괴한의 총을 맞아 죽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의 소행임이 유력하다는 정황은 많지만 물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불 박사가 살았다면 우주 대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